오늘 나왔던 뉴스를, 오늘날 뉴스를 내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어떤 뉴스냐면, 잠깐만요. 미래 3년간 상하이 이 시에 34,000개의 5G 기지국을 세울 계획이다. 근데 이것이 새로운 SOC, 신 SO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된다. 이걸 이제 상하이시가 시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밖에도 이렇게 보면 100개 이상의 무인 공장, 그리고 10만 개의 전동차, 전기 자동차 충전소, 45개의 택시 충전 정류장, 20개의 수소 가스 스테이션, 수소 스테이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등등 이걸 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신 SOC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것을 상하이 시정부는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발표해요. 또 안휘성도 발표를 했어요. 안휘성은 뭘 발표를 했냐면, 그 안휘성 성도가 허페이지, 네, 허페이에 뭐가 있냐면, 스피치밸리라는 데 있어요. 차이나 스피치밸리라는 데 있는데, 중국어는 중국성구, 소리할 때 계곡할 때 구. 네, 그래서 스피치밸리예요. 그게 뭐냐면, 안휘성에는 커다 쉰페이라고 그러는 그 보이스 음성 인식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 일종의 그것도 AI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몇 개 중국 AI 업체들 규제를 가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기도 했던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잘한 그 전문이 뭐냐면 음성 인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면 안휘성은 제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음성 인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특화를 해봐. 그래서 허페이에 너네들 그 스피치밸리를 만들어봐. 그래서 그 영역을 음성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 관련된 연구소를 모아서 거기다가 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성구에 88개의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나가려고 그러는 그 방향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일자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SOC 프로젝트가 중국의 이런 산업 지도를 많이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고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기업만 키우냐? 그렇잖아요. 중국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제4차 산업혁명 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AI 클래스가 있어요. AI 클래스가. 요번에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3, 4선 도시들의 원격 교육 수요 이런 것들이 엄청 증가했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지내오면서 중국 이거 비대면 그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탄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뭐 화웨이 이런 애들이 백본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이번에 그 학교에서 그 온라인 교육 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그 위챗에 가면 다 있어요. 다. 뭐 국가가 해줄 필요도 없어. 위챗에 다 솔루션이 돼 있어서 그 위챗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에 다 시스템을 넣어놓고 해서 뭐 각 학교마다 거기 들어가서 하면 돼. 뭐 무슨 개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모듈화가 있어서 전부 다 온라인 그 실시간으로 기존 교육 어떤 그 프로그램을 녹음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다 수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 원격 진료도 중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낙후돼서 그렇지. 네네네. 이 원격 시스템, 원격 진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사실 못 하잖아요. 정부 규제 막혀서. 네네. 저희 현명성 과장하고 저희하고 이제 11월 달에 상해에서 하는 수입박람회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상해 가니까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가 있어갖고 있었고 이 사람의 정보도 뜨고.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거나 무단횡단했다고 거기에 화면에 네. 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100개 이상의 무인 공장, 전기 자동차 충전소, 그다음에 뭐 5G 기지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뭐 까다로운 거잖아요. 사실 도입을 하려면. 근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딱 하니까 각 성시에서 수요에 맞춰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쫙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 기존 산업이 발전을 함에 있어서도 노하우와 생태계가 필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런 것이 중국에서 왜 발전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를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방금 거리에 이제 안면인식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징이었을 거예요. 난징에서 그 한 팝스타가 이제 콘서트를 해요. 근데 그 팝스타 콘서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면인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체육관에서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현상 수배범이 몇 명이 그때 잡혔어요. 그게 안면인식 뭐냐? 하다가. 그러니까 안면인식 시스템이 왜 중국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안면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안면인식이 필요한 데는 누구냐면 경찰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그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 범인을 색출할 때 안면인식 가장 도움이잖아요. 정부가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인식 굉장히 그 뭐 센스타임이나 뭐 여러 개 안면인식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회사가 많이 있어요. 뭐 이 CCTV 같이 해서. 그래서 왜 발전해 주냐면 정부가 사주는 거야. 그 시스템을. 정부는 왜 국민들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수의상 말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뭐 하시고 질문은 안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중국이라는 그 앞서 언급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렇게 4차 산업에 중국 정부가 열심히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뭐 산업의 발전에 이끄는 것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강화. 네. 그래서 우리가 빅브라더 시대가 진짜 네네. 열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달라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 그거 다 걸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큰일 나. 네. 그러니까 그 AI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AI고 AI 핵심이 빅데이터야. 데이터야. 데이터 자체를 취업할 수가 없잖아요. 타다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타다. 네. 네네. 근데 타다가 야 저게 뭐 4차 산업혁명 맞아? 저게 미래기술이 맞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대 측에서. 타다는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 데이터를 모집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된 이런 데이터의 취합이라든가 처리 이런 거 자체가 원초적인 단계에서 막혀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늦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다 말씀 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어디지 알리바바가 이제 으얼러마 그 중국의 이 배달 앱 인수를 한 이유가 이제 무빙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맞아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재작년인가요 그 흐어마시엔성이라고 오픈했을 때 중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거기에 이제 슬로건이 캐나다산 랍스터가 미국보다 싸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빙 데이터 뭐 뿐만 아니라 물류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가장 적합한 곳에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해야 되고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중국 이제 시장이 변화를 하면 이게 어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중국관을 이제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왜 중국에 갔어요? 중국이 싸니까.
중국에서 공장 짓고 하면 뭐 우리가 해서 미국에 팔면 많이 버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생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도 뭐 너무 높아졌고. 그런데 중국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힘들 거예요. 중국은 어쨌든 매년 뭐 코로나 사태 있긴 하지만 4%, 6%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제2의 시장이란 말이죠. 저거를 우리가 건너뛰고 어디 다른 데를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 바뀌어 있는 그런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디지털화가 빠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디지털화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중국을 보는 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진출을 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진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다 새롭게 짜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반도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는데 쉽게 따라오지는 못한 영역이에요. 이 반도체가 중국이 뭐 돈 어마어마하게 넣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더 생각을 바꿔서 AI라는 게 나와서 그 AI와 반도체가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게임이 된다고 그러면, 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중국이 경제가 새롭게 바뀐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 대응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기존에 뭐,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이런 인식을 갖고 그 시장의 디지털 움직임에 적응하려고 해야지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거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간다 이라는 생각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제 4차 산업 영역이 사실은 중국은 스케일이 좀 달라요. 중국은 항상 미국을 봐. 미국이 저거 하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뭘 해도 미국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런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그런 흐름, 미국과 뭐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걔네들이 빈 구멍은 무엇인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 뭐 어떤 비교 우세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각도에서. 기존에 잘 팔던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슬슬 이제 중국 브랜드들도 많이 요즘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중국에 언제까지나 전통적인 상품 수출의 방식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4차 산업 분야도 접목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심천에 한端 科技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의 로봇 완구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심천에 진출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회사한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커다 신페이라고 하는 안의성의 보이스 이제 음성 인식 시스템 회사가 접근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들한테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뭔 투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분을 좀 우리가 투자할게. 아니면 우리 회사 지분을 좀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커다 신페이가 왜 이 한端 科技라는 한국 진출 기업에 그 관심을 갖게 되냐면 얘네들은 음성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 회사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로봇가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로봇 어린아이 교육용 로봇을 보니까 그만한 회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안을 해서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납품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전통적인 그런 그러니까 교육용 로봇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중국의 AI 시스템하고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경우가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한 팁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중국과 같이 소비용품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무슨
샤오미가 지금 뭐 대륙의 실수님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뭐 배터리다, 배터리. 우리가 이런 배터리 같은 회사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중소중견기업이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만 쳐다봐. 그게 하청구조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대기업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소비시장에 제공되는 소비품이 오히려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 가성비 제품에. 이거 지금은 뭐, 어지간한 건 다 중국 가성비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정도로. 그럼 우리는 중국에 뭘 팔지?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점점점 팔 게 없는 거예요. 디자인조차도 중국이 잘 만드니까. 그러면 뭘 그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팔 것이냐. 이것도 정말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진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다 저희가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마무리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네. 뭐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무역협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해요. 저는. 네, 근데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 생활 영역에서 자꾸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활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모 있잖아요, 언론모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상하이 교통대학 다니는 애들이 PC 게임을 하다가 너무 늦었잖아. 근데 배가 고파서 뭘 시켰대. 근데 이제 너무 늦으니까 배달 안 해주지. 식당 아줌마가.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전화로다가. 그래서 얘 우리가 진짜 배달해 해서 시작한 게 언론모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어. 근데 그 기술이 있는 거를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제 그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야에서 자꾸 창의적인 활동에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젊은이들도 할만하죠. 뭐 맨날 어떻게 하면 무역협회에 처음 봐서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물론 무역협회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지만 말입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그 젊은이들의 창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신SOC 건설에 대한 내용으로 차이나랩 한우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동안 또 우리 기업분들도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